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2월 1일 금요일이고요. 아유, 춥습니다. 아우, 날씨 춥죠. 네, 이 추울 때 어떻게 건강을 좀 관리할 수 있을까 오늘 답을 좀 찾아보죠. 정보도 나누고 하겠습니다. 건강 구독에서 그런 준비해놨습니다. 네, 건강 고민 해결해 보기에 앞서 오늘 날씨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어제 북극발 한파로 정말 추우셨죠? 오늘도 추위의 여파가 이어질 텐데요.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쯤 풀릴 예정입니다. 아, 이 날이 언제 풀리다 했는데 다음 주쯤 풀린다니 다행입니다. 주말 날씨까지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오늘도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니까요. 목도리나 장갑으로 체온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파특보 상황 먼저 짚어봅니다. 현재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부 내륙과 산간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쪽에는 꽤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대 7cm로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2도, 광주 5도, 강릉은 6도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 보이겠고요. 내일은 중북부 지역에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집니다. 요즘 날도 춥고 건조해서 밤사이에 화재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꼭 불조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자승스님 소신 공양입니다. 이 대한불교 조계종은 지난 29일 이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입적한 이 자승스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소신 공양했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소신 공양이란 불교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까지도 강한 포교 의지를 표명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비보에 더욱더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8년간 대한불교 조계종을 이 종단을 이끌었던 자승스님이 갑작스럽게 입적하면서 조계종 내부에서도 좀 혼란스럽다는 입장인데요. 이 자승스님은 불이 나기 약 3시간 전인 오후 3시경 이 검은 차량을 몰고 칠장사에 도착해서 주지스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요. 이 주지스님이 떠난 뒤에 오후 4시경 하얀색 플라스틱통 2개를 들고 요사체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 통에 이난물질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후 오후 6시 43분쯤 요사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입적에 수사당국은 타살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매체에서는요, 자승스님의 승용차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 칠장사 주지스님을 향해서는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돼서 민폐가 많다, 미안하고 고맙다, 부처님 법 전하자라고 적혀져 있었고요. 또 다른 메모에는 검시할 필요 없다.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했을 뿐인데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이 필적 감정을 통해서 이 해당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정말 자승스님의 메모인지 이 부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승스님의 이 사망 원인 및 과정에 대해서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자승스님의 입적 때문에 다들 놀랐을 텐데 이런저런 얘기가 필요 이상으로 막 전개되는 거는 또 원치 않을 테니까 그건 또 삼가야 되겠다 싶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페미니즘 논란입니다. 게임업계에서 시작된 이 페미 집게손가락 논란이 대기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집게손 모양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어서요. 남성 혐오 이미지의 대명사격으로 자리 잡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업에서 활용한 이 홍보 매체에서 남성 혐오를 뜻하는 이 집게손가락 이미지의 영상을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게임업계에서는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에 집게 손모양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집게 손모양은 한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이던 특정 손모양인데요.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집어드는 형태로 이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손가락 모양에 대해서 이거 남성 혐오가 담겼다.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요. 최근 포스코가 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그 신입사원 채용 홍보 영상도 올렸고 또 삼성전자의 사내 게시판에서 발견된 이 이미지 등에서 해당 손모양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휩싸이자 이 대기업에서도 이 해당 영상과 이미지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한 채용 실무자의 성차별 논란에 정부까지 나섰다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집게 손모양 사태로 이 혐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금융그룹의 채용 담당자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 이메일로 이제 인증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를 평가하는데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된 상태인데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이 되면서 여성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라면서 이 고용노동부에 이 고용상 성차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부턴가 젠더 갈증이 정말 심각한 사회 심해지고 문제가 돼요. 네. 왜 자꾸 이러는지 참.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LH 책임 논란입니다. 이 철근 누락 검단 LH 아파트를 재시공하라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요. LH공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LH에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철근 누락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큰 실망을 했잖아요.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이 남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최근에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요. 검단 LH 아파트 입주 예정자다라고 밝힌 A씨가 주거동 철근을 뺀 LH가 이 벽체 철근 오류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A씨는 주거동 주철근이 최대 70%까지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LH는 몰래 계속 지어 올리고 이 고강공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이를 본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담았지만 이 글에 이 LH를 방어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B씨의 댓글 내용을 좀 보면 LH에서 철근이 누락된 걸 알았으면 시공을 계속 시켰겠냐.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찌 말을 적나. 이 잘못을 했어야 처벌을 받지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글을 둘러싼 논란이 좀 확산이 되자 이 LH 측은 내부 인식과 상반된다라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댓글을 쓴 이에 대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철근 빼면 안 되는 거 기본 상식인데. 그럼요. 아니 빼먹어도 정도껏 빼먹어야지 70%를 빼먹으면 이걸 어떡하죠? 이게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유, 답답합니다 정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요. 기술 유출 실형입니다. 이 삼성 계열사의 영업 비밀을 이 중국 기업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기술 국외 유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요. 이 대전지법은 지난 28일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T사의 전 영업부장 C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를 받는 D씨 등 이 같은 회사 전형직 임직원 4명에게는요.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또 이들에게 중국 업체를 소개하는 등 중간 역할을 했던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연구, 개발한 기술을 유출했다라면서 이 피해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 we do, what we do, what we do.
100세 시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노후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이제는 뭐 100세 시대 혹은 네. 뭐 120세 시대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한 아침도 건강 관련된 코너가 또 준비되어 네, 있죠. 네,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닥터 하우스 가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조현호입니다. 네, 조현호 원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정수님, 네. 혹시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를 자주 타는 편인가요? 저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대구에 가가지고 버스를 제가 탄 적이 있죠. 버스. 대중교통으로 다닐 때 마지막 정거장을 종착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코병에도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코병의 종착역, 축농증입니다. 아니 코병의 끝이라는 얘기 같아서 가슴이 그냥 철렁한데 우선 축농증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부비동염은 코 주위에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인 부비동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4주 이내일 때는 급성축농증, 3개월 이상일 때는 만성축농증으로 구분합니다. 코는 그 주위에 머리뼈와 얼굴뼈 속에 있는 공기가 찬 공간들과 통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부비동이죠. 제 뼈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부비동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비동은 두개골의 무게를 줄여주고요. 목소리를 울려 윤기 있는 소리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점액질을 만들어서 들이마신 공기의 습도를 조절해주기도 해요. 축농증은 근데 왜 생기는 건가요? 축농증은 흔히 바이러스로 생기는 코감기나 목감기, 치아의 염증, 코 칸막이 뼈가 휘는 것 같은 구조적인 이상, 알레르기, 종양 또는 무릎의 막힘, 외상, 전신질환 등 매우 다양하고 만성 축농증은 급성 축농증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거나 급성 염증이 반복될 때 생깁니다. 어떤 원인이든 부비동에 분비물이 배출되지 않으면 부비동에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 반응이 생겨 점막이 붓고 출입구가 막히는 악순환을 거쳐 병이 이어지는 거죠.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급성 축농증은 주로 피로감, 두통, 미열과 함께 코막힘, 콧물, 부비동 주위, 즉 머리나 눈, 치아 등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만성 축농증은 코막힘, 누런 콧물이 계속 나오고 코 뒤로도 넘어가며 냄새를 맡기 힘들어지거나 두통, 집중력 감소와 함께 때로 중이염이나 기관지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전 축농증이 가볍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럼요. 축농증을 일으킨 염증이 퍼져나가 뇌나 피부, 뼈 등을 감염시키고 심한 경우 후각과 시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 만성 두통으로 신경과에서 MRI 촬영 후 내원하셨어요. 알고 보니 코 속 제일 깊은 부위인 접평동에 곰팡이성 축농증이 있었죠. 그러고 보면 제 주변에는 비염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축농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땡!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2021년 급성 만성 축농증으로 내원한 환자 수만 해도 304만 1,867명이었습니다. 본인이 축농증인지 잘 모르는 분들까지 더하면 엄청 많은 인원이 해당하는 셈이죠.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축농증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사람 같은데 간단하게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축농증 자가 진단법을 준비해 왔어요. 최근에 나타난 변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중 3개 이상 항목에 해당한다면 축농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료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성 축농증이나 소아의 경우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비강내 스프레이와 비강 세척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낮추기 위해 면역 치료도 시행할 수 있죠. 약물 치료가 듣지 않는 만성 축농증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수술은 염증 있는 부비동을 개방해서 환기와 배설이 되게 하고 원인이 되는 코 안의 구조적인 이상을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방법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코막힘이나 콧물 등의 증상이 있을 때 혹시 코 안 뼈가 굽어 있는지, 알레르기나 호상구 등의 비염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이를 적절히 치료하는 겁니다. 코감기 증상이 있을 때 이를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약물 치료나 코 세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코 속 점액이 묽어져서 배출이 쉬워지니까 하루 7,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도록 해주세요. 적절한 가습기 사용으로 코 내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알았습니다. 축농증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우리 조현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구강학 안면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박윤아입니다. 다음 주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이고, 피곤하셨구나. 혹시 저 본다고 설레서 잠을 설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품은 다음 주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연장이나 회의할 때 등등 심심치 않게 하품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러 하품할 때 딱 하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하품할 때 딱 소리가 나요. 측두하악 관절 장애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턱관절은 턱뼈라고 부르는 하악골과 머리뼈라고 부르는 측둘골 사이에 있으며 두 뼈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양쪽 귀 바로 앞쪽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턱관절은 근육과 인대에 의해 지지되어 모든 턱 운동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이때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합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 이러한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측두하악 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설명만 들어서는 그 관절에 병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땡. 실제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악관절 장애로 불리기도 했어요. 네. 그러나 현재는 양쪽의 턱관절 그리고 저작에 관여하는 근육이나 이들 조직에 분포하는 혈관과 신경에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임상적 문제를 포함하는 의미로 측두하악 관절 장애가 되었죠. 그러면 하품할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는 게 증상인가요? 증상은 크게 통증, 근육의 긴장, 딱딱과 같은 악관절음, 운동의 제한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환자들은 주로 입을 벌리기가 어렵고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편두통이 오고 귀가 아프거나 턱이 아프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목이 뻣뻣하여 좌우로 고개를 돌리기가 어렵고 어깨가 아프다는 등 다양한 형태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증상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일단 증상이 생기면 먹고 말하는데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지고요. 대부분은 만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하면 우울감, 불안감까지 호소하게 되죠. 제가 담당했던 30대 여성 환자분은 약 5년 정도 자고 일어날 때마다 턱이 불편했고 내원 수개월 전부터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수면장애가 있었고 수면 중 이갈이가 심해 더 악화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겁니까? 턱관절이나 근육에 가해지는 과도한 힘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나 앞니로 손톱이나 다른 물체를 물어 뜯는 행동, 평소에 이를 꽉 꿰물거나 이를 갈며 자는 습관, 음식을 먹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 버릇, 입을 너무 자주 크게 벌리는 행동 등이 있죠. 또한 부정교합으로 인한 교합 부조화일 때, 교통사고나 상해에 의한 안면 외상,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긴장 등의 심리적 요인도 측두하악 관절 장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증상만 들어서는 이 증상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돼요? 측두하악 관절 장애 등의 턱관절 장애 진료 인원은 2018년 39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41만 8,900여 명, 2020년 43만 6천여 명, 2021년 47만 3천여 명, 2022년에는 48만 4천여 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로 인한 진료비 역시 2018년 약 364억 원에서 2022년 약 564억 원으로 200억 원가량 상승하기도 했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간단히 측두하악 관절 장애 자가 진단법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만히 있자. 저는 1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면 측도하악 관절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측도하악 관절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턱관절을 구성하는 조직이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턱관절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무리한 충격으로부터 턱관절을 보호하고 기능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료의 기본 방향이고요. 이게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가장 먼저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행해요. 행동요법이라든지 약물치료, 물리치료, 교업 안정장치요법, 운동요법 등이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로도 낫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가 주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수술적 치료로 반응이 없거나 계속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이어집니다. 측도하악 관절 장애도 예방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늘 턱이 긴장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위아래 치아의 간격이나 혀의 위치 등 다양한 권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윗니와 아랫니가 닿아 있는 것으로도 근육은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아셔야 하고요. 특히 하악이 편안한 위치는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떨어져 있고 입술은 살짝 벌어진 상태입니다. 또 다수의 치아 상실이나 맞지 않는 보철물도 측도하악 관절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치주 질환의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더불어 수면 장애가 있거나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에도 측도하악 관절 장애의 통증이 나타나거나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수면 다원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조기에 진단,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거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측도하악 관절 장애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우리 박윤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오늘 건강구독 확인해보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한지민 내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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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계속 추우니까 그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이렇게 추우니까 여름이 그립고 네. 여름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리고 너무 더웠잖아요. 네. 겨울이 그립고. 아이고 어느 장단에. 예. 야, 요즘은 여름이 참 그립습니다. 날이 워낙 추워서.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 스튜디오도 워낙 장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명을 받는 저희 자리 빼고는 정말 너무 춥습니다. 네. 야, 이런데 날씨까지 춥다 보니까 더 춥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 이게 추위가 그렇게 싫어. 근데 싫은 이유 중에 뭐냐 하면 날이 추우면 왠지 이렇게 몸도 이렇게 꽁꽁 어는 것 같아가지고 사방이 뻑적지근하고 이렇게 인대도 늘어나는 것 같고 좀 안 좋거든요. 아우. 이게 추울 때는 우리가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혈관도 움츠러들겠죠. 그래서 혈관 건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아유, 따뜻하다. 아유. 온천입니다. 뭐 한겨울에 야외 온천 정말 좋죠. 몸은 따뜻한데 머리는 살짝 차갑고 풍경까지 참 감상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다 보면 몸이 뭐 확 뚫리면서 노곤노곤해지잖아요. 저기 어디야? 좋다. 옆에 눈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노천 온천이잖아요. 근데 혈관 얘기하고 이제 저렇게 온천욕 즐기는 거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 겨울철의 야외 온천 정말 겨울에 가장 큰 로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지만 우리가 실제로 야외 온천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옷을 환복을 하는 순간부터 좀 추워요. 그치. 맞아. 그럼 나가면 더 추워.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잖아요. 털이 이렇게 고추 쓰지 않습니까? 몸이 움츠러들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혈관의 저항값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야외 온천으로 갈 때 이제 순간적으로 딱 나가면 추우니까 혈관이 확 움축되면서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빨리
후다다닥 가가지고 풍덩 빠지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다 쭈떡 미끄러지면 어떡할래? 그건 좀 위험하겠는데요. 밖에가 굉장히 추운데 갑자기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네. 괜찮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밖에 나오면 날씨가 추우면 혈관이 수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혈관이 다시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자율신경계가 조금 불안정한 이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게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저혈압성, 쇼크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아니 예전에도 보면 노천탕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목욕탕에서 쓰러져서 응급실 가고 이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온도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아까 온천 나왔는데 그 일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네, 사실 온천 하면 또 온천 여행으로 유명한 게 일본인데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작년 이제 10월부터요. 지난 10월부터 일본에서 우리 온천욕을 즐기다가요. 한국인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히트 쇼크 증상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 이제 규슈 지역의 베푸와 뭐 이제 홋카이도 지역의 삿포로 지방으로 여행을 갔던 고령의 우리 여행객 중에 3분이나 사망을 했는데 이 히트 쇼크가 뭐냐 하면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이게 반복을 하다가 우리 몸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처럼 이런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히트쇼크 같은 거를 미연을 이제 예방하려면은요, 우리가 이런 안전수칙 같은 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3배에 이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뭐 한겨울 눈이 소폭하게 쌓인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야외 온천 참 좋죠. 아, 좋지.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건강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전 수칙을 지켜서 하면 더 좋겠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겨울철 야외 온천을 즐기려면 우선 물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조금 해서 필수예요, 신호를 이거 정말. 이것도 준비 운동이 네. 필요하다.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탕에 머무는 시간은 20분 이상이 되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수건이나 이제 가운 같은 걸 챙겨가서 나오면서 바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예. 이런 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죠. 근데 전에 저 일본 갔을 때 네. 저 겨울이었는데 노천 온천이었어요. 근데 요만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시원한 맥주를 그치. 노천 온천 딱 하고 그거 한 잔에 너무 좋죠. 뭐. 근데 안 된다면서요? 네, 제가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음주 후에 이게 온천에 들어가는 거는 피하는 게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온천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가 또 다량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술기운이 좀 빨리 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좀 이뇨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소변으로 이 물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또 하나가 이 알코올이 해독되는 과정에서도 수분들이 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상태는 일단은 탈수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온천이나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많이 빠져요.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시죠. 야, 몸 따뜻한 온천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어서 혈관 건강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다양한 밥상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좀 단출하죠? 아침인 것 같죠? 아침 밥상인 것 같죠? 뭐 샐러드도 네. 보이고요. 아침 식사를 어떻게 그러네. 하는지. 시리얼 그냥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저는 사실 뭐 우리가 끝나고 가끔 이제 네. 커피에 빵 먹을 때 많잖아요. 아침은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우야. 빵 한 조각 이렇게 좀 먹는 저는 거. 이렇게 오면서 차 안에서 그 쑥 찰떡 그거 하나 이렇게 먹고 오는데 네. 뭐 드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은 전날 야식한테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전날 야식 먹다 남은 거 뭐 족발 남았으면 족발 먹어야 되고 치킨 남으면 치킨 먹어야 되고 어제는 야식이 치킨이었으니까 이제 끝나고 가서 이제 치킨 먹어야죠. 아침부터 다들 어떻게 헤비하네. 드세요? 네. 김 선생님?
글쎄요,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좀 하고 있어서 아침에는 이제 미온수 혹은 조금 허기가 좀 진다. 그러면 차 한 잔, 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야. 그게 아침이에요? 아니 네. 지금 옆에선 족발 치킨 나왔는데 갑자기 옆에서 간헐 식단. 어우야. 너무 비교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공복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니 예전에는 아침을 안 먹었는데 지금은 운동 후에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볍게 그냥 과일이랑 뭐 단백질 쉐이크 뭐 조금 더 배고프면 빵 정도 조금 먹고 있습니다. 한지민 선생님? 네. 저는요, 사실은 이제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걸 알기는 아는데 아침에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달달한 바닐라 라떼 정도? 그걸로 해결을 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빵을 아침 너무 가볍게들 드시는구나. 그러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할머니랑 좀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하여튼 무조건 아침은 든든하게. 그리고 아침을 안 먹으면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저는 챙겨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걸로. 근데 지금도 요즘에도 아내가 정성스럽게 아침을 꼬박꼬박 차려주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네.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좀 꼬박꼬박 잘 챙겨줘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꼭 빼놓지 않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침으로서 꼭 견과류를 어디든 좀 곁들여서 먹게끔 견과류를 빼놓지 않고 꼭 주고 있어요. 야, 견과류. 근데 이게 심심할 때 그냥 저 입 심심할 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이걸 드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왜 주는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직 벌려놓은 일들이 많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심혈관 건강을 생각해서 이 견과류를 챙겨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아침에 먹는 견과류가 식물성 식품 아침에 먹는 견과류 등의 식물성 식품을 챙겨 드시면은 이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많이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 당뇨병 연구센터의 연구팀에서 동물성 식품을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했을 때 이 얼마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요. 2023년 3월까지 출판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24개 집단을 포함한 37개의 연구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많이 먹는 달걀 1개를 견과류 25에서 28g으로 대체를 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17%, 제2형 당뇨병을 18%, 조기 사망 위험을 15%나 더 낮춰줬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밥을 잘 챙겨 먹고 뭐 해먹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하루 달걀 하나만 먹자. 그걸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침에는 이런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인 견과류를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가공육 50g을요, 병아리 콩, 이런 콩가식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3%, 그리고 견과류 28에서 50g으로 대체하면 27%, 통곡물 30g으로 대체하면 3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가금류 50g을요, 통곡물 30g으로 바꿔 먹게 되면은 제2형 당뇨병 그 발병 위험이 13%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육, 계란, 이런 요구르트 이런 거를 또 아보카도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대체를 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또 낮아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 혈관 얘기하고 있고 오늘 혈관 얘기 나눌 건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인지 보고 와서 얘기 나누죠. 책입니다. 돌연사 뭐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뉴스에서 맞아. 접하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맞아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도 갑자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멀쩡했는데 갑자기 돌연사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50 넘어간 분들 모두 다 이제 혈관 때문에 좀 큰일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심심치 않게 주변에 이제 부고 소식이 좀 들려오죠.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돌연사, 급작스러운 죽음은 주로 심 혹은 뇌, 혈관 질환 때문에 그 일이 생기고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우리가 돌연사라고들 얘기하는데 이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제 뇌, 심장, 이런 혈관 질환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 12월에서 2월 동안 심뇌혈관으로 사망한 그 숫자가 무려 10만 3천여 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 수치는 여름철에 비해 약 18%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야, 확실히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겨울철에 높아진다. 뭐 이렇게 통계 수치로도 나왔는데 네.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예전에는 왜 풍이 왔다 그래가지고 네.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젊은 층에도 많다면서요? 젊은 층도 많이 있고요. 우리 한의학적으로 이 뇌졸중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중풍인데요. 그러니까 풍에 맞았다. 그렇게 부른 이유가 바람에 갑자기 확 사람이 쓰러지듯이 순식간으로 쓰러지게 되고 그 발병의 속도라든가 병변의 이 변화가 너무 바람처럼 뭐 변화무쌍하다 해갖고 예전에는 우리가 중풍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이 발병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60대 이상이 많긴 합니다. 우리 전체 환자가 한 12만 500여 명이 있다고 하는데 60대 이상 환자가 8만 7천여 명으로요. 72.9%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항상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돌연사의 주범 중 하나죠. 바로 이제 심근경색도 이 여름철보다 이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사실 혈압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온이 1도 떨어지게 되면요.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1.3mm 머큐리, 그리고 심장이 이완했을 때 혈압인 이 이완기 혈압이 0.6mm 머큐리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혈액이 흐르다가 혈압까지 높게 되면요. 심장혈관을 막히게 되면서 이렇게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뭐 뇌졸중, 심근경색 듣기만 해도 덜컥 겁이 나는 질환인데 이게 추위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요, 이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심뇌혈관 질환자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연구에서 보면은 일교차가 1도 정도 날 때마다 심혈관 질환자가 5.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일교차가 이 5도 이상보다 10도 이상으로 더 늘어났을 때 신부전으로 인한 남성 사망자는 29%까지 늘어나고 고혈압으로 인한 여성 사망자는 19%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추울수록 혈관 건강 정말 단단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운 겨울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법에 대해서 구독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업로드해 주세요. 좋을 텐데. 왜 갑자기 갑자기요? 문제가 많은데. 혈관 나이 중요합니다. 뭐 물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일상에서 쉽게 체크가 가능하다면 틈틈이 혈관 건강의 이상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없을까?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만 막혀도 정말 속 터지는데 이 몸속에 있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만약 혈관이 막힌다. 이거는 속 터지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이 굉장히 끔찍하죠. 직접되니까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 혈관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혈관은 가뜩이나 사실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노화가 되면 혈관 내벽이 이게 좁아지게 되고 딱딱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가 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나 여러 생활 습관들이 안 좋게 되면 이런 것들의 이제 혈관 건강을 조금 악화시키는 걸 더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로폭이 좁아지게 되면요. 그때 거기에 갑자기 차들이 몰리게 되면 이제 굉장히 정체가 되잖아요. 네. 이런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혈관도 안에 내벽이 좁아지게 되면 그 안쪽으로 혈류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느려지거나 와류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가 엉키고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혈액이 이 상태에서 굳어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 덩어리들이 날아가서 사실 여러 혈관들에 이제 사실 막아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 건강을, 혈관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우선 간단하게 자가 진단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여러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 시에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다. 이거 그렇죠.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 그렇죠. 채소도 많이 먹어. 전화벨이 울릴 때 즉시 받아야 한다. 무음으로 돼 있어요. 운동다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맞아요. 손발이 저리거나 냉증이 느껴진다. 이거는 심하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높다. 가족 중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은 사람이 있다. 직장에서 늘 사람의 부탁을 받거나 책임감이 강하다. 흡연자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개나 항목이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셔도 저는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대충 했는데도 6개 걸리는데요. 6개? 6개? 저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저도 한 6개 정도. 네, 6개 정도. 이보게 젊은이 6개나 해당이 되는 6개 이거 의외로 많아요. 뭐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근데 뭐 이게 인스턴트 식품이 자가 진단 문항이 의외인 문항들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따지네. 전화벨을 바로 받아야 된다. 무슨 연관이 있는 그러게. 거지? 네. 근데 여기서요, 13개 항목 중에서 우리가 5개 미만일 때는 실제 나이랑 그다음에 혈관 나이가 같다고 보고요. 6개부터 10개까지는 본인의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10살 정도 많다고 봅니다. 10살? 43살 정도 잠깐만. 되는데요. 그리고 11개 이상이라고 하면은요, 본인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20살 정도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예요? 그럼 전 6개니까 그럼 10살 많으면 벌써 환갑인데. 뭐 혈관으로 따지면 유난히 형이네.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형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았었는데 야 이거 걱정됩니다. 근데 어차피 사실 뭐 노화로 다 혈관이 늙는 거라면 저는 나이가 어리고 비교적 젊은이잖아요. 젊은이는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우리 화면에도 나왔지만 젊다고 해서 무조건 또 혈관까지도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내 나이는 실제로 젊지만 혈관 나이는 엄청 늙은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몸에 배어있는 습관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나 어려서부터 인스턴트 음식 계속 많이 먹고요. 기름진 음식도 자극적인 거, 술, 담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본인의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대 이후부터요. 각종 만성 질환이나 심각한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평소에 관리가 무조건 필요하고요. 특히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때부터는 진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식습관도 많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알지만 그냥 약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평소 식습관을 전혀 바꾸질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계속 달라붙게 되면서요. 혈관을 더욱더 빨리 늙게 만드니까요. 식습관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연사라고 부르지만 그게 그동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렇죠. 언제 이렇게 확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성냥개비 같은 거 이렇게 탑사듯이 올리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할 때 훅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미리 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 심장 말고 뇌혈관에 관련된 간단한 체크법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전에 아까 우리가 문항으로 내가 전화를 잘 받는다, 책임감이 강하다. 이거랑 도대체 혈관 건강이랑 무슨 관계야?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습관, 내 호르몬의 정도, 내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이런 생활 습관이 심장과 뇌혈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돌연사라고 하지만 내가 이거를 모르는 거지 몸이 안 아픈 게 아니거든. 돌연히 알게 돼서 돌연사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뇌로 가는 혈류를 한번 체크하는 거를 차 박사님과 한번 해볼 텐데요. 나와주시죠. 제가 아까 환갑 넘었잖아요. 제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누워서 해도 상관없고 앉아서 해도 상관없지만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려주십시오.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 검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뇌혈류의 공급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알고 계시죠? 경동맥. 그리고 경동맥 말고요. 척추관을 통해 올라가는 척골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혈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척골동맥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 정면을 보시다가 고개를 살짝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든 다음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이렇게 뒤로 제끼면서 돌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 검사자가 열을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좋습니다. 자, 열 숫자로 세면요, 한 30초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척골 동맥을 누르는 자세라 척골 동맥이 막히면 경동맥이나 반대편 측부순환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분들은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좁아집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 둘 하는 이 숫자가 발음이 조금 이렇게 조금 어눌해진다든지 시야가 살짝 흐릿해진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검사를 중단하시고 가까운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근데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옆에서 이렇게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양쪽 다 해야 돼요. 공자 선생님 여기 입을 눌러놓으면은 이거 누르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정 박사님의 건강한 척골동맥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방법이구나. 네, 이거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일단은 이상 방법이 있군요. 없으시네. 지금은 괜찮았어요, 자박사. 그럼 이제 이게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면 MRI 찍어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편의성이 좋은 검사로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있고요. 경동맥 초음파상 그 많은 양의 플라그라고 그러죠. 칼슘이라든지 경동맥 협착 소견이 발견이 되면 MRI라든지 아니면 입원 후 진행하는 혈관 조영술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한 번 정도 가족끼리 확인해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혈관이 안 보이니까 그죠?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한의원에 가면 맥 짚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맥이라는 게 사실 제가 짚어본다 해서 알 우린 수가 모르지. 없거든요. 이거 진짜 전문가 선생님만 가능한 거죠. 네네. 또 알아도 안 되죠. 알게 되면 저희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맥을 짚어서 어디가 어떻게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혈관 건강 상태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맥을 그래요? 짚어보면서 일단 손바닥이 네, 딱 보이게끔 먼저 봐주시고요. 이제 반대 손을 이용해갖고 우리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혈관을 짚어주시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다 붙이지 마시고요. 살짝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한번 맥 뛰는 곳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꼭 눌러요? 네. 오, 맥박 뛰는 게 다들 뛴다. 느껴지시나요? 느껴져요. 네. 된다. 느껴지시죠? 네. 혹시 아니 이재용 아나운서님, 네. MC님 이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게 세 손가락이 한꺼번에 같이 뛰나요? 좀 느낌이 어떠세요? 콩콩콩콩 뛰는 가운데는 게. 확실히 네. 뛰고 가운데하고 검지 네네. 이쪽으로 잘 뛰네요. 가운데랑 검지. 저도 네. 가운데는 잘 느껴지는데 다른 건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제일 젊은 예인 아나운서님.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가운데가 가장 잘 뛰고 그 옆은 잘. 네. 근데 네, 약한 지금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갸우뚱하셨는데요. 네. 어느 한 군데가 잘 뛰고 나머지랑 좀 뭔가 차별되게 느껴진다고 그러면 내 혈관은 건강하고 유연한 상태인 겁니다. 다행이다. 좋은 거였구나. 다들 너무 걱정을 하셔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족들은 모두 다 혈관 건강이 아주 건강한 상태이고요. 네. 혹시 딱 짚었는데 맥이 진짜 이 세 손가락이요 이렇게 같이 박동을 막 이렇게 심하게 같이 하면? 네, 같이 뛸 때가 있어요. 이건 그만큼 혈관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강한 혈관,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는 혈관은 이게 이렇게 자 레미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만히 혈관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러면 진짜 건강한 애기 혈관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세 손가락이 딱 됐는데 퐁퐁퐁 뛰고 있다. 이러면은 빨리 이제 병원을 가야겠구나. 전문가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맥도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굳어지면 네네. 그러니까 동맥 경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경화된다. 그러면 요 맥도 잘 안 잡히겠네. 실제로 저희 진단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게 네.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런 딱딱해지는 질환 동맥 경화 이러면 이제 이건 또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동맥경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 자체가 질환명은 아닙니다. 병명은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어떤 상태, 동맥이 경화된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요. 원래는 동맥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되게 좋고 혈관벽이 딱딱하지 않으면서 안에가 매끄러워야지 피가 잘 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맥 경화 상태가 되면 혈관벽도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 안쪽에 보면은 기름때 같은 것들이 저렇게 끼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혈관이 유연하게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알아보고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맥 좀 짚어줘야 되겠다. 어떤지 짚어줘야 되겠어요.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법은 뭐가 없습니까? 우리 서동주 선생님이 워낙에 운동 잘하시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 같이 한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재영 MC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혈관 건강 위해서 운동하는 거 꼭 필요하죠. 근데 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요. 사실 매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할 수 있는 아침 뭐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이제 운동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 좋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준비물은요, 의자입니다. 네. 의자에 그냥 앉으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다고요? 네, 의자에 앉으시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근육 중에서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는 부위가 있죠. 바로 종아리.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풀어주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간단하고요. 먼저 오른쪽 무릎 위에 왼쪽 종아리를 올려놓을 거예요. 네.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그대로 위아래, 위아래로 이렇게 쭉 올려주실 내 거예요. 무릎으로 마사지. 무릎으로 마사지를 중앙 부위를 쭉 해준다고. 시원하다. 시원하죠. 네.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한 30초 정도 가려워서 해주다가 긁는 것 같아. 그렇죠. 약간 긁는 느낌이지만 긁는 느낌이에요. 지금 무릎으로 굉장히 좀 지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 세게. 반대로 시원해. 반대도 똑같이 허벅지 운동도 되겠어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 종아리는 시원한 게 아니고 좀 아프네. 네, 아픈 부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근육에 좀 경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좀 근막을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죠. 네, 조금 아프다. 네. 오른쪽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니까요. 네. 노래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노래? 제가 노래를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노래 나올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위아래, 위아래. 노래에 맞춰서 하면 네, 되겠네요.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하면, 뭐 TV 보면서 노래에 맞춰서 하면요. 이게 운동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편하게 이거 그냥 TV 보는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쪽부터. 네.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 혈관을 쫙 돌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다리에 있는 혈류를 좀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리고 근육의 경직도를 좀 풀어주기 때문에 사실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주물러만 줘도 괜찮겠네. 그죠? 네, 그렇게 주물러 주는 것도 좋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은 근육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는 좀 압도 필요하고 사실 손으로 주무르면 또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또 허벅지 운동도 할 겸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이거 네네. 아주 간단한 운동법이었네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독 영상 보죠.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이걸 붉은 다이아몬드. 날 사랑해 난 beautiful girl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여기 맞죠? 네. 하나, 둘, 셋, 넷. 근데 무슨 운동을 하시는 겁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어요. 약을 먹어야지. 복순 씨가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데요. 15년 전에 혈압약과 고지혈증을 그거를 이제 먹게 돼가지고 혈압 조절을 잘 하면서 관리를 잘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혈관이라는 게 터지면 시한폭탄 같아서 관리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구야?
반가운 손님이 온 것 같죠? 올라왔어. 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오랜만이야. 평소에 잘 아는 동생인데요. 운동 관리도 잘하고 같이 운동도 자주 나가고 그래요. 건강은 좀 어떠셔? 요새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움츠러지고 엄청 다리도 아프고 집에 가 있으면 너무 저기 하니까 너도 만나고 운동하려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혈관 나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런 것도 있어? 네.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니 혈관이 좋은 거야? 혈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언니가 되게 빨개졌네. 이제 좋아지네. 손의 색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혈관 건강 이상무. 혈관 관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좀 오래오래 좀 건강하게 살려면 혈관이 좋아야 되죠. 건강관리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특히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은 예부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동생 집에 왔더니 맛있는 거 해주네. 맛있는 카레 맛있게 먹자. 언니 빼먹은 게 있어. 조금 기다려봐. 아하! 복순 씨가 수시로 챙겨 먹는다는 건강관리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샐러드에다 뿌려볼게요. 맛있는 거라. 그래? 예. 골고루 다 넣네. 언니 구기자. 그래? 구기자가 뭐에 좋대? 몸에 좋대요. 그래? 그래서 나 이거 먹고 있어. 정성 플러스 노하우까지 곁들인 복순 씨의 건강식. 맛은 어떤가요? 맛있다. 자, 건배, 샐러드 건배.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자, 이제 소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정승환이가 어때? 좋지. 이렇게 자꾸 운동해야 돼. 맞지.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거야. 그렇죠. 언니. 자꾸 나와. 이거 운동을 자주 해야 활성성도 생기고 너무 좋아요. 암요, 특히 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에 최고죠. 농구하자. 자전거 돌아오는 거 누가 이기나? 시작.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안 해. 내가 먼저 갈 거야. 언니. 앞서가는 윤정혜 선수 나 먼저 갈 거야. 그대로 1등 축하합니다. 쉬다가 할까 또? 쉬다가. 그래 알았어. 그것도 했다고 힘드냐? 우리 여기 앉아 쉬어서 이거 언니 뭔데? 구기자 차인데. 그래? 마시는 물도 직접 챙겨 다닌다는 복순 씨.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요? 구기자 차인데요. 수시로 이렇게 마셔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 하나 더 새로운 운동에 도전을 해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시는 운동은 그 로우 플라잉 요가라는 운동이에요. 원래 그 로우 플라잉 요가는 플라잉 요가의 초보자들이 태먹을 낮게 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플라잉 요가라고 하면 높은 곳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보다 쉽고 보다 재밌게 할 수 있는 로우 플라잉 요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팔다리 전체를 한번 이렇게 털어보실게요. 손발 털기는 모세혈관 자극에 좋다네요. 위로 한번 쭉 세워보시고 다시 왼쪽 한번. 오른발 왼발을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보실 거예요. 가슴 뒤로 젖히고 목에 힘 빠질게요. 배 힘으로, 코 힘으로 올라가서 발바닥을 바닥으로 누르며 위로 쭉 끌어올려 주실게요. 상체를 이완시켜주고 하체 코어는 강화시켜주는 전신 운동이라고 하네요. 너무 좋아요 진짜. 어떤 기분? 온몸이 다 풀린 기분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네 타는 기분이 그네를 이렇게 막 앉아서도 타고 누워서도 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분이네. 이 동작은 파우치랩 안에서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그런 동작이세요. 자,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옆으로 보내서 가운데에서 만나요. 자, 오른발, 왼발을 안으로 넣어주셔서 다리를 최대한 옆으로 벌려주실게요. 좋아요. 아이고 참 이런 운동도 다 있네요.
할 수 있어요? 편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운동할 것 같아요. 정확한 동작을 위해서 1대1 코칭 들어갑니다. 거기서 머리 하셨어. 가면 못해주잖아요. 나도 전혀 몰랐어. 몰랐어요. 어머, 샵 갔다 오신 줄 알았어. 자, 이제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네, 두 팔 옆으로 나란히 하시고 저희 박수. 2개, 하나 박수. 마시고 내쉬면서 셋 박수. 운동을 하면서도 진짜 이건 좋네요. 나비가 돼서 홀로 날는 것 같아요. 어디로? 하늘로요. 나비처럼 날아볼게요. 네. 마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놓으세요. 후, 나비. 달렸다 마시고.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컨디션도 좋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앞으로도 복순 씨의 앞날이 막힘없이 탄탄대로이길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건강 챙기는 저분들의 비결이 구기자였나 봐요. 네, 구기자였습니다. 구기자는 뭐 오래전부터 먹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이 구기자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약재료로도 아주 오래전부터 두루두루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구기자는요, 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불리고 있고요. 동양의 3대 보양 재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구기자의 생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을 많이 띠잖아요. 그래서 붉은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선명한 붉은색이 특징입니다. 우리 저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 황제가 즐겨 마셨던 게 구기자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진시 황제는 항상 오래 살고 싶어서 이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신하들한테 시켰는데요. 그 신하들이 각 지방으로 퍼져서 그 지방에서 유명한 우리 약들을 다 처방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봤더니 그 안에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게 이 구기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구기자를 즐겨 먹었다고 하고요. 또 중국의 본초 의학서인 신론 본초경에서는 약을 상약, 중약, 하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상약은 말 그대로 효과도 좋으면서 부작용도 덜한 이런 약재들을 모아놓은 곳이 상약 파트인데 구기자가 그 상약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뿐만 아니라 구기자는 버릴 게 없다. 그만큼 두루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예로부터 구기자는요, 열매와 뿌리, 껍질은 말려서 약재로 쓰고요. 또 봄에 어린 순 같은 경우에는 쪄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씨는 기름을 내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버릴 게 없는 식물이긴 한데 이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과육이 연해서 잘 물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말려가지고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분말의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유효 성분은 잘 섭취를 할 수 있으면서 또 보관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 구기자차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셔가면서 얘기할까요? 맛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냥 이렇게 끓여놓고 물처럼 마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먹기 부담스럽지도 않고 맛도 구수하니 맛있죠. 근데 이 구기자차를 딱 한 모금 마시니까 뭔가 기분만큼은 제가 뭐 모델이 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 구기자하고 모델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 관계가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모델이죠. 미란다 커가 이 구기자차를 즐겨 마셨다고 하는데요. 미란다 커는 외모뿐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도 이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히 하기로 유명한데 구기자를 즐겨 마신다. 이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구기자차는 왠지 동양인들이 마시거나 먹을 것 같은데 미란다 커? 아, 서양에도 있나 이게? 네, 서양에서도 이 구기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구기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고지베리라는 말로 말합니다. 베리. 영국 BBC에서 오렌지보다 비타민 C가 더 많고 당근보다도 이 베타카로틴이 더 풍부하고 스테이크보다 철분이 많아서 슈퍼푸드로 지목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들이죠. 크랜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과 함께 항산화 지수라는 걸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인 이 항산화 지수 검사를 했을 때 이 크랜베리가 1750, 그리고 블루베리는 2400 정도의 수치가 나온 반면에 이 고지베리, 그러니까 구기자죠. 이 구기자는
25,300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혈관 건강을 챙겨보는 이 건강 구독 시간에 구기자를 소개하는 걸 보면 이 구기자가 혈관 건강에도 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기자가 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구기자 속에 있는 이 대표 성분이죠. 베타인 성분 때문입니다. 이 베타인은요, 천연 아미노산의 일종으로요,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 이 체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고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혈관 속에 지방과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베타인이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구기자가 이렇게 있군요. 예. 그래서 구기자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거든요. 자,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은요, 물과 기름을 채운 유리잔 2개를 준비하고요, 밀가루와 구기자 분말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밀가루와 구기자 분말을 넣고 3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구기자를 넣은 쪽은 구기자 가루들이 저렇게 기름을 잡고 물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밀가루는 전혀 그런 효과가 없이 같이 그냥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별명이 혈관 청소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기자 속에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지방을 흡착해서 이걸 배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앞서 보신 실험 영상과 같은 원리를 통해서요, 구기자는요, 혈액 내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6주 동안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한 그 실험 쥐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하고 나서 결과를 봤습니다. 그 결과 실험쥐에 있는 중성지질과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었고요. 우리 몸속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즉 혈관벽에 과도하게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뿐 아니라 이 구기자는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면서 이 고혈압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에 의하면 9일이 지나니 혈압이 183mm 머큐리에서 145mm 머큐리로 38 정도 감소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기자의 또 다른 효능 좀 마저 짚어볼까요? 네, 효능도 효능이지만 예전부터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동의보건을 살펴보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고 장수한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중국의 의학서인 신론분초경에서는 구기자가 근골을 강하게 하며 늙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효능이 있는데요. 바로 구기자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기자 속에 이 베타인과 폴리페놀 성분 등이요, 이 지방과 결합해서 이 흡착한 후에 체내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과체중 성인들에게 2주간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에너지 소모량이 10% 가량 증가했고요. 허리 둘레는 약 5.5cm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구기자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챙겨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구기자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이거 끓이시면은요, 이게 한 3, 4시간 정도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은 면이 있는데, 이런 게 너무 귀찮으시면은 분말 형태로 나온 구기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구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산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산지가 일교차가 크고 물 빠짐이 좋은 동네에서 자란 구기자가 좋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드셔야 되는 적정량이 있는데요. 하루에 3에서 5g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드실 경우에는 설사나 복통 등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양을 지키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날이 이제 점점 더 추워질 거잖아요. 몸이 움츠러들 때 혈관도 움츠러드니까 이 혈관 건강 더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운동법도 배웠고요. 네.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법도 배웠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혈관 건강, 날이 추워집니다. 잘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혈관 건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이 되면 괜히 좀 분주해지고 바빠지죠. 네, 괜히 마음도 네. 더 설레는 것 같아요. 이제 12월이 시작되는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